자,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 알고 먼저는 들어가게. 자, 10번부터 들어갑니다. 먼저 공통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그 만나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접선이다 라고 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림 안 그려도 되니까 일단 먼저 보면 이거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얘네들의 x제곱의 계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실은 그래프의 폭이 같아. 이런 상태에서 공통 접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포물선을 동시에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자, 얘를 공통, 자, 이렇게 한 점에서 지날 때 나머지 곡선도 마찬가지 얘랑 똑같은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두 포물선 사이에서 이 직선과 만나는 한 점이 각각의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다 라고 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고 공통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직선을 상해서 같은 직선, 이 두 개의 포물선이 같은 직선과 각각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을 우리가 공통 접선이다. 그럼 접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하는 말은 이 각각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의미하고 같아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최소한의 조건이 지나는 한 점과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림은 일단 지우고 줘야 되네. 이대로 놓고 들어가자. 자, 최소한의 조건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라는 거.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으로 놓고 y는 mx 플러스 n으로 놓자. 그러면 두 개의 포물선 사이에서 하나는 y는 x의 제곱이고 하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면 얘네 둘 사이에서 각각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첫 번째는 x제곱은 mx 플러스 n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서로 연립하자 놓고, 두 번째에서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이 곡선과 직선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요 직선 사이에서의 관계가 마찬가지 뭘로? 한 점에서 만난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의 조건이 중근을 가질 때 조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만들어진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우리가 뭘로? 0으로 놓기. 그러면 얘도 0으로 놓고, 두 번째 만들어지는 근해 공식을 판별식을 D2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얘도 우리가 뭐라고 놓자? 0으로 놓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 놓고 나면 두 번째 방정식 그 근해공 판별식을 전개해 놓으면 m의 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16 플러스 4n은 0이고, 이 두 개의 조건, 두 판별식을 적당히 연립해서 m과 n을 찾을 건데, m의 제곱 플러스 4n이 이미 0이라고 났기 때문에 m제곱 플러스 4n은 0으로 바뀌고, 따라서 8m 마이너스 16은 0이고 m의 값은 2. 따라서 n은 대입했을 때 나오기를 마이너스 그대로 n 가져다가 대입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m과 n이 기울기와 y 절편이었기 때문에 y는 2x-1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지.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포물선하고의 접선이라고 했고, 그 말은 곧 각각에 대해서 한 점과 만난다, 교점이 한 개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관계에 의해서 판별식을 뭘로 놓고? 0으로 놓고 시작.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기울기와 y절편을 mx 플러스 n으로 놓고 시작하자라는 것. 자, 다음 11번. 자, 다음과 같은 포물선과 직선이 있다. 직선보다 포물선이 항상 위쪽.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직선이 항상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형태. 얘가 지금 포물선이고 얘가 직선이지.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모든 x값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항상 y값이 포물선 위에 있는 y의 값이 항상 크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느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어떤 x값들, 모든 x값들을 다 대응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이 y의 값이 결국은 누구보다 직선의 y의 값보다는 이 포물선의 y의 값이 더 큰 쪽. 그래서 이차 함수 이 포물선의 식이 직선보다 크다라고 놓고 그럼 결국 정리시키면 m-2x 하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진 2차 부등식이 뭐가 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 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들, 대응하는 y의 값들이 위쪽.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해서 정리해주면 요런 말들. 얘네들이 결국은 이렇게 표현. 같은 x에 대하여 좀 더 구분하면 정리시키면 같은 x에 대하여 밑에만 글 써줄게. 자, 요거 그대로 쓸 거고 좀 아래다가 적으면 같은 x에 대하여 포물선에 그대로 놓고 쓰세요. 아니면 옆에다가 빈자리에다가 쓰면 돼요. 꼭 밑에는 안 써도 되니까. 포물선의 y좌표가 직선의 y좌표보다 크다. 자, 그걸 의미. 아래쪽에 있다라는 말은 그럼 반대로 같은 x값에 대해서 모든 x값에 대해서 누가 포물선의 y좌표가 직선의 y좌표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은 시작은 포물선과 직선이었지만 정리해놓고 났을 때는 결국은 뭐의 모양이냐면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이 꼴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총 몇 개가 나냐면 3개. 요 모양 떠올리면 된다 그랬어. 근데 항상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얘였거든. 그러면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이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일 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갖다 쓸게. 항상 0보다 크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마이너스 3m제곱 0보다 작지만 우리가 얘들 부호 싹 정리해서 항상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정리시키고 인수분해 시키면 m 더하기 2라고 3m-2는 0보다 크다. 그럼 얘를 다르게 볼 게 아니라 x 대신에 지금 얘가 뭘로만 바뀌었을 뿐이다. m으로만 바뀌었다. 그래서 얘를 m에 관한 2차 함수다 라고 보면 되지. 여기를 m에 관한 2차 함수. 그냥 x 대신에 m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거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3분의 2 두 개가 있는데 0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이 축 m에 관한 축 요 m으로 표현된 이 축보다는 위쪽에 있을 때 m의 범위.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 이쪽하고 요쪽에 해당하는 그래프. 그래서 범위로 나타내면 이제 m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m은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그때 실수 m의 범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자, 2개 나왔어. 위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x값들을 다 대응시켰을 때 만들어진 함수값이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함수의 함수값보다는 더 큰 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끼리 비교했을 때 더 크다라고 표시를 하고 위쪽에 있으면,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아래로 볼록인 형태에서 x축하고 만나지 않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x축, 즉 가로축하고 만나는 점에 해당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아래로 볼록. 결국은 2차 부동식의 형태로 가는데 그래프 그려서 나타냈을 때 축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범위 결정. 자, 다음은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앞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도 배웠고 실근의 관계도 배웠고, 자, 여기서는 fx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을 직접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의 계수, 즉 x축을 fx이기 때문에 x에 관한 저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2차 방정식의 경우는 근의 곱식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하면 그 외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도 실근의 개수를 분명히 물어볼 것인데 그때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것. 즉 그냥 우리가 실근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뭘 이용해서 y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직접 확인하는 거지. 자, 이때는 그릴 그래프가 오직 한 개만.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 개 그리려고 하는데 한 개 가지고 힘들어, 안 된다 그러면 fx는 0을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두 개의 함수로 쪼개기, gx는 hx로, 다시 말하면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는, 하나의 식을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쉬운 걸 선택하자는 거지.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누구누구 함수, 자, y는 gx와 y는 hx의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그래프가 몇 개 나오게 된다? 그래프가 두 개. 자, fx는 0을 gx는 hx 꼴로 나타내서 y는 gx와 y는 hx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기 쉬운 그래프,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와 찾기 쉬운 직선이라던가 곡선의 형태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쉬운 그래프를 선택해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문제. 그 얘가 바로 몇 번이냐면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빼기 1은 a의 실근의 개수인데,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그리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도 붙어있고 는 a도 붙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래프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경우로, 그래프 하나 가지고 하는 경우 보통 2차 함수의 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함수의 경우 우리가 두 개로 나누자고. 근데 쉬운 걸로, 어차피 a는 상수거든. 그래서 fx는 실은 요거 fx를 이 전체로 놨을 때 누구누구로 나누냐면 gx하고 hx로 나눌 때 하나는 누구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으로 나타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뭘로?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가지고 a 플러스 1로. 그래서 gx하고 hx라고 하는 요 두 개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결국은 문제에서 말하는 실근의 개수하고 같다. 자, 얘는 원래는 이런 거였겠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야. 그럼 이게 0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봐.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실은 얘를 뭘로 바꾸란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하고 다 이항시켜서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두 함수의 교점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지.
두 개로 나누란 얘기는.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다. 이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나 값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 나눠주기로 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 있겠지. 놓고 0이 되게 하는 x값이, 즉 처음에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놓고 요 x가 0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구간 나누기로 했어. 뭘로? 작을 때, 크거나 같고 작을 때, 그리고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먼저는 누구부터? gx부터 정리시키면 gx는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 이따가 그려줄게.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얘는 이렇게 구분하면 돼. 실은 자, 요렇게 그림 안 그리고 이해해도 되고 그려도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x절편을 마이너스 1과 1로 가는 그래프야.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 기호의 성질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오고 이 x축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부호가 0보다 작아. 그런 절대값 기호의 성질에 의해서 그 기호 안에 부호가 음수인 경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하고 이 기호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 그거. 그럼 얘를 그래프로 이제 그리면 자 원래는 어디로 들어가? 요 아래로 이렇게 볼록이었겠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란 얘기는 모든 값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아이를 x축 아래쪽에 있는 애를 어디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x축을 이렇게 위로 올려 보낸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의 결국은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x축에 평행한 직선. 자, x축에 평행한 이 직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hx a 플러스 1이야. 근데 얘가 얘만 있을까? 얘는 움직이는 직선이야. a의 값에 따라서 어디에 올지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겠네. 요렇게 되는 직선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요런 직선도 하나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직선도 하나 만들 수 있겠지. 얘네들도. 그리고 이 x축하고 맞는 요런 직선도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a의 플러스 1이 a 플러스 1이 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런 경우 자 각각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실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 때 봐봐 빨간 직선일 때는 교점이 몇 개냐면 2개지. 또 이렇게 2개짜리들이 계속 움직이겠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하고 만나면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면 3개가 생길 때도 있고 4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x축 위로 딱 올라오게 되면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교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거네 직선의 방향을 잡았으면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줄 때 교점의 개수를 이렇게 보면 되겠네. 첫 번째 교점이 몇 개 있을 때, 1개도 없을 때, 자 교점이 0개일 때도 나온다는 얘기고 교점이 1개일 때는 없고 교점이 몇 개일 때 있겠다. 2개인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점이 3개인 경우도 나오고 아 교점이 4개인 경우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면 자 교점의 개수가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된다? 범위.
격점이 한 개도 안 나올 때는 x축 아래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선 a 플러스 1이 x축 아래니까 0보다 작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다. 범위 잡고. 자, 두 개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네. 요때 한번, 요때 한번.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a 플러스 1이 x축하고 만나는 0일 때와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는 이 위로 볼록인 함수의 꼭지점 0,1보다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클 때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와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교점이 3개일 때는 자, 보라색 직선이야. 교점이 3개일 때는 이 보라색 직선일 때 만나는 점이 하나, 둘, 3개. 그럼 결국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인 a 플러스 1이 얼마일 때 1일 때구나 라는 걸 알고 a는 0. 자, 4개일 때는 어디 와 있을 때 요 사이에 와 있을 때는 x축보다는 커야 되고 a 플러스 1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요 직선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해서 4가지의 경우로 총 5가지. 크게 보면 교점의 개수로 봤을 때는 하나도 없을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로 나눠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범위가 또는 값이 결정.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교점의 개수를 그래프 하나로 그리기 어려울 때는 그리기 쉬운 함수의 모양으로 2가지 함수로 분리시켜서 변형시킨 다음에 그래프를 가지고 직선의 경우가 쉽기 때문에 직선을 상수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지. 우변으로 인양시켜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교점의 개수 확인하자라는 거. 자, 교점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그래프 하나 그릴 때와 2개 그릴 때. 하나는 그냥 한눈에 봐도 그릴 수 있는 거.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도 그릴 수 있는 경우는 한 번에 그리면 돼. 근데 머릿속으로 그림이 안 그려질 때는 몇 개로 식을 적당히 변형시켜서 2개의 함수로 바꿔서 나타내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끌고 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정계수, 즉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다 나온 게 아니라 각 항의 계수가 미지수로 표현이 됐어요. 미정계수로 결정되어 있을 때 이 계수들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거,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뭐 두 근의 부호가 뭐야? 아니면 두 근이 누구보다 더 큰 쪽에 있어. 이런 경우에는 뭘로? 미정계수를 2차 방정식의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 값을 구한다기보다도 그 계수, 그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2차 방정식의 미정계수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된 거.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해하면 다 돼. 이해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2차 항의 계수는 항상 음수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양수를 기준으로.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뭐 필요 충분 조건은 공통수학 2에서 배울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두 근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여기에 서로 다른 없다는 얘기는 중근도 포함해. 근데 우리가 편의상 똑같은 근이 2개인데 2개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쓰는 것 뿐이고, 두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겠어?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과 같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는 허근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거는 허근을 지금 포함해 안 해? 허근하고 관련된 거는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왜 안 할까?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한다 못 한다? 양수음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허근은 제외하고 뭐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거야? 실근에 대해서만 이 조건 성립한다.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판별식은 당연히 뭐겠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둘 다 양수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 근과 계수와 관련된 거라고.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두 근의 합도 당연히 양수겠지. 두 근의 곱도 당연히 양수겠지. 근데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럼 당연히 판별식은 뭐보다? 0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는 합의 부호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건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외우기보다는 뭐하기? 이해하기.
자, 적어봅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조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전부 다 0보다 크다.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자, 판별식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의 부호도 음수가 될 것이고, 둘의 부호가 음수 서로 같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자,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는 이미 뭐가 숨어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미 숨어있다. 근데 합의 부호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두 근의 곱은 뭐보다 0보다 작다 하나만 적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참고사항으로 네 번째 해가지고 적어봅니다. 자, 우리가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해. 지금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자,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더 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음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두 근의 합의 부호도 결정이 되더라.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자, 다섯 번째 이해하면 된다고 해. 알파를 0보다 작다고 놓는 거는 그대로 가고, 이번에는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 자, 여섯 번째, 똑같이 두 근의 부호는 서로 반대. 근데 이번에는 두 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 마찬가지 판별식은 0보다 크고, 두 번째,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0일 것이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 자, 이거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문장에 뭐라고 나왔는지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근데 두 근의 부호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보니까 2차 방정식에 각항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들어있어. 그러면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정계수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여기는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른 말은 아니고 2차 방정식에 미정계수가 주어져 있어. 각항에 미정계수가 있는데 그 근의 위치가 대략 이쯤 될 거야. 그러면 그 미정계수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 근데 딱히 뭐라고는 안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근의 분리다라고. 자, 그러면 얘는 근의 분리는 누구를 알려주는 거냐면 근의 위치를 가지고 푸는 문제. 근의 위치를 가지고 미정계수의 범위나 값을 찾는 데를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다라고 해가지고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뒷단원에 넘어가면 살짝 나와. 근데 얘가 매번 나오는 단원 내용은 아니고 잊을만 하면 나와. 그러니까 정말 가뭄에 콩나듯 진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거야. 2학년 때쯤 다 까먹고 있을 때 2학년 때쯤 한번 나와. 1학년 2학기 때쯤 한번 나와. 다 잊어먹고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자, 서술 일단 나타내 보면 자, 미정계수, 얘가 아니라 미정계수를 의리하에. 자,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오도록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그냥 하지는 않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근의 위치가 어디쯤 있을 거야 라고 주면 먼저 걔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자, 이거를 근의 뭐 밑에 써진 것처럼 근의 분리를 근의 위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의 분리는 말 그대로 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범위를 주면서 2차 방정식이 x축하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만나는 자리가 바로 2차 방정식 근이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될 거야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얘를 근의 위치다 라고 해주는 것이고, 자, 이거를 그냥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제 딱 정해져 있어. 요런 말이 나왔을 때 아까 두 근의 부호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처럼 여기 근이 어디쯤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애매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걸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먼저는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 고정 조건을 찾는다. 자,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는다라는 거는 얘가 변함없는 사실 어떻게 봐도 요 조건에 만족하는 조건들을 고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 조건에 세 가지. 자, 뭐뭐 있냐면 경계점에서 y의 부호, 즉 함수값의 부호. 첫 번째는 함수값의 부호, 두 번째는 대칭축, 세 번째는 판별식. 이 세 가지 가지고, 자, 이 가지를 가지고 미정계수를 확인하는데, 방금 말했듯이 근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계점은 x값을 하나를 주는 거지. 그 x값을 기준으로 근의 위치가 어디쯤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근의 위치를 뭘 이용해서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y 함수값의 부호라든가 대칭축의 위치라든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의 범위를 찾자라고 하자. 자, 이거는 뭐에 그냥 식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에 그래프 그려서 확인. 그래서 말했지, 처음에 할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세 개는 항상 세트처럼 돌아다닌다고. 자, 6번 예제 가지고 보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하나를 알파라 할 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 다시 말하면 근이 뭔지는 몰라. 근데 그 이 방정식 해가 이점에 있을 거야 라고 주는 것.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예지, 얘가 왜 안 없어질까? 자,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 있는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실은 x축에 표시해 놓고 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요 사이 어디쯤에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찾아주는 거지. 근의 위치를. 그러면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2차 방정식을 결국은 누구를 이용해서 2차 함수를 끌고 와서 들어간다는 거 보다 보니까 얘가 최소한 대칭축의 위치는 알려주네. 어디쯤?
지울 필요 없어. 그대로 놓고 가세요. 자, 대칭축이 이렇게 x는 1이네. 그럼 0은 그 어딘가 그 사이쯤에 있겠지. 그럼 여기서 경계점의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1하고 0이야. 지금 x의 범위가, 아니,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라고 했는데 얘는 결국 2차 방정식의 x값이야. 그럼 경계점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하고 0이 누구의 역할을 해준다? 경계점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경계점에서 뭘 이용하자? 함수값, 얘를 f라고 했을 때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하자. 그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자리가 0보다는 x축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기 때문에 0보다 큰 위치에 있고, 또 y는 fx하고 만나는 점을 확인했더니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겠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인데 얘는 f-1의 값인데 x축 이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구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나 나오고, 0일 때는 k인데 k가 여기는 x가 0일 때 함수값,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구나. 그 다음에 자, 이미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이미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굳이 안 나타나요. 생략이 가능해.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 보기로 했지, 우리가 세 번째. 근데 대칭축이 이미 누구보다 0보다 작다고 대칭축도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대칭축도 생략 가능.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미정계수의 범위를 결정.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유는 등호 들어간 이유는 x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의 범위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어도 성립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0. 그러므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하고. 그래서 확인할 거는 경계점에서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인데 이 셋 중에서 정확하지 않은 애들은 빼고 정확한 애들만 가지고 오는 거. 그럼 판별식은 안 써도 되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대칭축 나왔으니까 대칭축의 위치 확인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만 가지고 오면 돼? 이제 그 경계점의 역할을 해주는 마이너스 1과 0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우리가 미정계수의 범위를 결정하자라는 거. 자, 7번은 바뀝니다, 이제.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자, 그냥 x값 경계점에서 여기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될지, 베타가 될지, 중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1보다 큰 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네,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1보다 다 큰 쪽. 그럼 경계점에서의 x값은 1.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는 몰라. 왜냐면 얘를 y로 놨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으로 놓자.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m의 제곱이고, 축의 방정식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m인데, 그럼 결국은 두 근이 1보다 큰 쪽에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누구도 대칭축도 1보다 큰 쪽에 있겠다. 얘가 x는 m이야. 그럼 얘는 다 쓸 수 있겠다. 첫 번째. 자,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럼 얘는 이렇게 가기로 했지. m에 관한 2차 함수라고. 그러면 0이 되는 m의 값이 0하고 3인데 크거나 같은 쪽이기 때문에 어느 쪽? 위쪽. 그럼 그때 x의 범위, 그래서
m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자, 두 번째 축의 위치. 대칭 축의 위치. 대칭 축의 위치에 적은 거 맞아요. 니네들 방금 적은 거에. 자, 두 근이 1보다 큰 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축 x는 m도 누구보다는 큰 쪽에 있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1보다 크다라고 놓고. 세 번째는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세보. 자, y의 부호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봤을 때, 자, 얘가 이렇게 만나네. 그래프를 늘리게 되면, 쭉 늘리면, 결국은 어디서? 요 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x축 위쪽에서 만나지. 그래서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얘는 0보다 크다. 그래서 m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 범위. 따라서 우리 수직선 그려봤지? 부등식에서의 하나는 얼마보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하나. 이게 첫 번째 1번 범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은 1보다 크다. 얘가 두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이 세 개의 조건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냐면 요 자리네. 그래서 답은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 자, 간혹 가다가 범위를 다 찾아놓고 답을 틀리는 데가 있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수직선에다가 공통범위 표시하는 건데 잘못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을 길게 안 그리고 짧게 그리다 보니까 공통범위가 사실은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쓰는 경우가 있어. 진짜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런 데도 긴지 알고 쓰는데 이게 몇 번이냐면 1번이야. 1번과 2번과 3번이 다 들어가는 자리.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그려도 되고 예를 들어서 오답이 나왔던 경우가 언제냐면 이거야. 똑같이 그렸어. 여기도. 얘도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렸는데 얘가 미처 여기까지 못 온 거야. 길게 못 가고 그래가지고 답을 여기를 쓴다거나 답이 없다라고 쓰는 경우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라고 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식 x제곱 마이너스 2mx 안 적어도 돼. 요거 같은 문제를 가져가서 그대로 들어갈 거라서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그러면 자, 두 근이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아래로 볼록인데 이번에는 근이 1보다 작은 쪽에 있어. 그럼 달라지는 건 그거 하나야. 대칭 축의 위치. 첫 번째 마찬가지 얘를 뭘로 놓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이라고 놓고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m의 제곱인데 대칭축이 x는 m. 그럼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판별식 들어가면 x의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 들어가서 p'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 두 번째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세부. x에다가 1 대입하면 x축 위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세 번째 대칭 축의 위치. 두 근이 1보다 경계점에 해당하는 x는 1보다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축의 위치도 1보다 작다. 그래서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또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또 하나는 1보다 작다. 자, 얘네 셋이 다 들어간 자리가 요 자리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쉬었다 와서 좀 힘들 것인지 좀만 참아해. 자, 다음은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아. 자, 마찬가지. 자, 똑같이 아래로 볼록인 건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아. 그러면 1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럼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결국 누가 오게 된다? 1이 오는 거야. 요렇게. 근데 두 근 사이에 범위로 쓰면 이거지. 알파보다는 1이 더 큰 거고 1보다는 베타가 더 크다. 가정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럼 이미 두 근은 서로 달라. 그럼 판별식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당연한 사실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 가능 이럴 때. 자, 대칭축이 아까 우리가 뭐였지?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를 y로 놨을 때 얘가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m의 제곱이었단 말이지. 근데 대칭축이 x는 m이야. 근데 m이 1의 위치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라고 했지. 1번하고 2번의 경우처럼 대칭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무슨 말이냐면 m이 대칭축이 1보다 작은 쪽에 와 있을지 1보다 큰 쪽에 와 있을지 이거 알아 몰라? 몰라. 이거 구분을 못 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범위를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대칭축의 위치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뭐만 하면 돼? 이제 세 번째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 그럼 요거 하나만 하면 돼. 누구? x는 1에서 어디서 만나? 이 축 아래쪽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뭐보다? 0보다 작다. 확실한 것만 0보다 작다. 그래서 m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미정계수의 범위 나오는 거 끝. 자, 분명히 말했지. 얘가 항상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고. 항상 나오는 건 아니야. 잊을만 하면 진짜 다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을 때 한번 딱 나와. 그게 2학년 때. 정말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을 때 딱 한 번 나온다 했지. 이제 어쩌다 한 번 나온다. 그게 2학년 때 잠깐 함수 배울 때 잠깐 한 번.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야. 왜냐면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3차 방정식, 3차 함수, 4차 함수들을 배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미정계수의 범위라든가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야. 다 까먹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나올 거라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여기까지 하고 쉬게. 좀만 참아. 전류도 참아. 아마 놀다 오고 쉬었다 와서 리듬 다 깨져서 힘들긴 할 거야. 이해해. 자,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인데, 자, 똑같이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아래로 볼록인데 한근은 이거야. 한근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보면 돼. 근데 다른 한근은 1보다 크 이 말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큰 쪽이니까 요 말이네. 자, 판별식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둘 사이에 다른 애가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이미 커. 그러니까 해봤자 의미 없는 일. 두 번째, 대칭축은 1보다 큰 쪽에 있을지 작은 쪽에 있을지 안다 모른다? 몰라. 어디다 갖다 써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뭐만?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자, 첫 번째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 얘가 뭐보다? 0보다 커야지. 위쪽에서 만나겠지? 그래프 쭉 올리면 요 자리에서 만나지. 얘는 x축 아래쪽에서 만나고. 졸린 거 아는데 좀만 참게. 그래서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자, 두 번째 x가 얼마에서 1에서 얘는 0보다 작다.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계산 틀린 데 있나? 1 마이너스 m 여기 하나 빼먹었다. 여기다 더하기 들어가. 안 지워도 되면 넣을 수 있으면 넣어. 여기다가 여기가 3으로 바뀌고 숫자 미안해. 그래서 여기만 뭘로 3보다 크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답은 3보다 크다. 자, 두 근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자, 아래로 볼록인데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이렇게 있대. 그럼 요렇게 되는 거네.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긴 다 들어간다.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대칭축의 위치까지. 자, 이 식이 2x의 제곱, 식은 문제 자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위에 있는 문제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대칭축의 위치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에 의해서 x는 뭘로 하고 축의 방정식 나오지. 그럼 대칭축의 위치, 여기가 x는 2분의 1 n-1. 그럼 다 됐지? 첫 번째 판별식. 자, 첫 번째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 들어가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시작. 갖고 인수분해 마이너스 1. 그래서 m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축의 위치. 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축의 위치 2분의 1 m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요거 정리시키면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자, 세 번째는 자, 함수값,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대입하면 x축 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x에다 1 대입하면 위쪽에 있는 식하고 똑같아. 3보다 작다. 그래서 뭘로? 자, 공통 범위.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잠깐만. 자, 작다. 아이고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하나 나오고. 자, 여기 대칭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하나가 3보다 작다.
자, 그리고 4개가 동시에 들어가지. 1번, 2번, 3번, 3번에서 4가지 조건 나오니까 동시에 들어가는 자리. m은 3분의 1보다는 크고, 따라서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자리가 4개가 다 들어가는 범위. 자, 여기 없는 유형인데 참고사항으로, 자,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만 한번 바꿔줄게. 이거는 풀이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림하고 예시로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보여주는 거. 자, 여기는 2차 방정식인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m이 0은 아니야. 근데 조건은 똑같이 요런 식이야.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1고 한 근은 1보다 커. 나머지 한 근은. 자, 근데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 m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잖아. m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이게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자, 아래로 볼록인 경우하고 위로 볼록인 경우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하고 1 있고 알파하고 베타란 말이야. 그래프는 그려도 되고 이해도 되고 해. 잠깐만. 그리면 그대로 그릴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아래로 볼록인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인 경우가 문제가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져.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랑 1보다 큰 요런 경우가 생겨.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 그러니까 생략해. 근데 대칭축의 위치는 몰라. 근데 뭐가 바뀌냐면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양수고 1일 때는 음수야. 근데 위로 볼록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일 때고 얘가 양수가 돼. 그럴 때는 두 가지를 다 생각 안 하고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확인할 건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잖아. 근데 둘의 부호가 항상 뭐가 돼? 반대인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면 거기서는 뭐 해주면 된다? 두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의 부호의 곱이 뭐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주면 돼.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가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져.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면 음수면 양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부호가 싹 바뀌겠지. 모든 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둘의 곱이 항상 0보다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이 한 가지 경우만 가지고 찾아줘도 된다고. 미정계수 부호 찾을 때. 그치?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면 좋은데 완벽하게 외우기보다도 아까 두 근의 부호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부호가 다를 때라던가 지금같이 근의 분리 쪽에서는 다 완전히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가지고 가는 게 더 확실하지. 그리고 이해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잡고 들어가면 돼. 이해를 꼭 하고